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기본 문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등까지 미룰 수 없는 문법들이에요. 어떤 지식을 한꺼번에 습득을 할 때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기왕이면은 전문가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강의를 포함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진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또 좋은 교재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에 라이팅 교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관심 가지실 만한 네, 교재, 바로 문법이죠. 문법 교재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법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 많은 고민하실 거예요. 문법을 도대체 중학교 가면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다른 채널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할 때도요. 항상 초등 5, 6학년 때는 시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 6학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근거는 항상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요. 초등 5, 6학년부터 나오는 우리 문단의 독해 지문이라고 하죠. 독해 지문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문장 단위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5, 6학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이건 명사야, 이건 동사야, 또는 이건 1형식 문장이야, 2형식 문장이야, 투부정사야, 이런 것들을 말하진 않지만요. 그 문장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씩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초등 5, 6학년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초등 5, 6부터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문법 교재를 고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교재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쓰고 있는 문법 교재가 있으시다. 또는 앞으로 집에서 조금 문법 교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 꿀팁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목차를 보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차례를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법책이 보통 한 권으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한 권만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학습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계별로 책이 몇 권씩 있을 텐데요. 그 책에 제가 목차를 보세요 또는 그 실라버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요, 이 권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초등 5, 6부터 문법을 조금 시작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법에 대해서 활용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중등 단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5, 6에 이걸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초등 교육 과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 5학년, 6학년에 나오는 기본 문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등까지 미룰 수 없는 문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초등 수준에 잘 맞추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나오는 가정법이나 현재 완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법들을 미리 다루거나 초등 때부터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학습을 하는 그런 문법 교재는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봐주실 때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험 대비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중학교 그런 문법책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시험 대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법을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초등 수준에 맞는 그런 문법들이 권마다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잘 나선형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유념해 두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법 교재는요. 특히나 한 번만 들어서는 절대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교재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요. 반드시 반복적으로 이 문법들이 나오는가, 이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 문법들을 짚어주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좀 선호하는 교재들은요. 앞에서 이 부분을 배웠으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1권에서 배웠으면 2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어 줄 수 있는 교재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꼭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반드시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다른 교재에 비해서 문법 교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소개해 달라. 궁금하다. 어떤 교재가 좋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나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쨌든 혼자 이거를 스스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때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개념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 개념 습득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것의 어떤 지식을 한꺼번에 습득을 할 때 오개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문법 교재로만, 그러니까 책으로만 아이들이 이거를 접하다 보면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떤 귀납적 추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개념을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파닉스나 문법 딱 요 지점 두 군데가요. 수학으로 따지면 개념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기왕이면은 영상이 있는, 그러니까 뭐 EBS라든지 유튜브 무료 강의라든지 또는 유료 강의도 좋고요. 반드시 누군가 전문가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강의를 포함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 하시면은 문법은 학원에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개념과 연습이 충분하고 비율이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책 같은 경우는 개념이 너무 적고 문법 연습만 너무 많은 드릴 형식으로 막 힘들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또는 개념이 너무 많고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뭐 프랙티스 북이라든지 워크북이 따로 있지 않은 그런 교재들도 좀 있거든요. 저학년 교재일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량이 잘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꿀팁 제가 드렸는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들 문법 학습을 좀 시키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문법 교재 고르실 때 요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교재도 소개해 드려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교재는요, 네, 컴퍼스 퍼블리싱의 리듬 그래머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인스타 릴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게 됐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다행히 네, 이 교재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초등에 꼭 필요한 문법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과도한 선행을 유발하는 좀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교재가 아닙니다. 자, 이 리듬 그래머의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 구성은요, 베이직 3권,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3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스튜던트 북과 프랙티스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책에서는 개념, 그리고 간단한 확인 학습 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프랙티스 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습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게 꼭 반드시 목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초등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이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은요, 베이직 1권에서는요, 명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명사부터 우리 초등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미디에이트 3권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3권에 가면 여러분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조동사 등등 우리 초등에서 반드시 복습하고 반복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초등 문법만 들어 있다고 해서 중등 문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 초등 문법의 기초가 되어야지 중등 문법에서는 거기에 살을 붙여서 문장을 계속 늘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 따로, 초등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등에서는 시제 같은 것들, 완료 시제 있죠. 우리말에 없는 그런 시제나 또는 수동태 같은 것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아직 초등 수준에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등에 가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도 시험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 문법과 중등 문법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초등에서부터 개념을 잘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초등에서 갖추어야 될 것들, 그리고 중등에서 필요한 문법들은 요 6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명사가 나왔지만 다른 품사들이 여기저기 권마다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요, 이 교재를 구성하고 만들 때 이미 그것들이 계획되어져서 이런 패턴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면은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문법이 반복적으로 나선형으로 학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주 잘 기획한 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장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사를 볼게요. 명사를 보면 여기에서는 명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가져간 것들이 관사의 쓰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명사의 특징 자체가요.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또는 S나 ES 복수 형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명사는 앞에 무언가 관사라는 모자 같은 것들을 썼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사는 어랑 언 두 가지가 있다까지 요렇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문제풀이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요 내용을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게 반복이 돼요. 이제 다음 건에 가면은 이거를 복수형을 학습을 할 때도요. 여기에서 나왔던 단수 명사를 같이 학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페이지가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넣어가면서 이 품사의 적절함과 그다음에 문장 속에서의 쓰임과 그리고 문단까지 사실은 이 그래머 책에서요. 이렇게 문단까지 보여주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랑 문법을 활용한 이 문단을 구성한 것들은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초등 교재들 어머님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생각보다 단문으로 되어 있어서 드릴 형식으로 연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드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익힐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요. 그 해당 문법, 그러니까 특히 뭐 투부정사를 배우는 단원이다 그러면 다 to를 붙여서 답을 쓰면 그 페이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잘 체킹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리듬 그래머 속에서는요. 문단으로 아예 구성을 했고 거의 글 수준이잖아요. 이 속에서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글 속으로 가져오고 라이팅까지 나중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수준의 어떤 그래머 책에서 이렇게까지 표현된 책들을 만나시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요. 제가 개념과 문제풀이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책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래머 노트라는 것들을 활용해서요. 아이들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맨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이게 한 단원 안에서도 나선형 구조로 아이들이 다시 상기시키면서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권별로도 계속 나선형으로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학습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다음번에도 다른 교재들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법 교재는 반드시 강의를 수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따로 뭐 유료이긴 하지만은요,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교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초등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 문법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단권으로 끝나는 뭐 한 권, 두 권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책보다는 조금 호흡이 긴 책들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라이팅 교재 같은 경우는 천천히 몇 년 동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됐을 때 특히 고학년이 됐을 때 한 번에 단기간에 확 끝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그 개념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리딩 지문에서 또는 라이팅 지문에서 다시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의가 있으면서 좀 임팩트 있게 확
한 번에 끝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그 교재 자체가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요 권을 끝내고 다음 권으로 갔을 때 이게 뚝뚝 끊기는 설계보다는 전체적으로가 잘 연계돼서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가 전부 다 배웠을 때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문법이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학습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는가, 요게 사실은 문법 학습의 되게 큰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전문가분이 영상으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안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혼자 그래머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오개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원에 보내고 계신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떤 교재로 지금 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그 세 가지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교재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컴퍼스 퍼블리싱에서 즐거운 초등 영어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요 기간 동안만 여러분들께 요 가격으로 소개되는 거니까요. 강의까지 할인이 돼요. 그래서 강의까지 할인이 되는 이런 기회는 잘 없으니까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달에 어수선했었죠? 5월 달이 정말 빨리 끝난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 6월 달 시작하시기 전에 아이들 다시 공부 습관 잘 들일 수 있도록 다독이셔서 책상 앞에 앉히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